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시당한 할머니 알고 보니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말이죠.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걸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까요? 잠시만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눈물을 흘리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 75세 50년 동안 요리만 해온 평범한 할머니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명동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순이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였지만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마지막 손님을 받던 그런 평범한 식당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결국 3년 전 저는 30년간 지켜온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실제로 그날 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요리 인생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바쁘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정말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옛날 음식은 이제 안 팔려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요리 실력이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진짜로 제 요리가 구식인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제 음식을 외면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확인할까요? 바로 그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강남 청담동에 있는 르 꼼띠 레스토랑 아시나요?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그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 말이에요. 셰프 김민준이 운영하는 곳으로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소문난 그곳입니다. 한 끼에 30만 원은 기본이고 코스 요리로만 서빙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제가 하필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2월의 마지막 주였으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저는 평소 입던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30년간 신어온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그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우아하게 식사하는 사람들.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죠. 75세 할머니가 혼자서 그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느낀 건 따가운 시선들이었어요. 홀 매니저의 차가운 눈빛, 다른 손님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저런 할머니가 왜 여기 와? 하는 시선들 말이에요. 홀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정말 냉정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르신, 저희는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예약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자리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약 없으시면 식사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드레스 코드도 있거든요. 그때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거지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나가세요. 결국 그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레스토랑 문 앞에서 쫓겨나는 75세 할머니.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시대에 뒤처진 구식 할머니일 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포기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레스토랑을 나오려는데 주방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죠. 50년 요리 경험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 냄새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소스가 탄 거였어요. 그것도 아마 데미글라스 소스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할머니인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홀 매니저가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50년 요리 인생에서 나온 그 순간의 용기였죠.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명한 미슐랭 셰프 김민준이 제 앞에서. 아니, 이건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수라장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젊은 요리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그 사람이 바로 김민준 셰프였습니다. 이런 젠장, 데미글라스가 완전히 탔잖아. 오늘 VIP 예약이 3테이블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10명의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어 있었죠.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스 다시 만드는데 2시간 정도 걸리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홀 매니저가 황급히 뛰어와서 제 팔을 잡았죠. 어르신, 왜 여기 들어오셨어요? 빨리 나가세요. 하지만 김민준 셰프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리하세요? 50년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소스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순간 주방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75세 할머니가 소스를 30분에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어요. 김민준 셰프도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데미글라스가 아니라 제가 3년간 개발한 시그니처 소스거든요. 12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정확한 온도 조절이. 송아지뼈, 닭뼈, 양파, 당근, 샐러리, 토마토 페이스트, 적포도주, 월계수잎, 타임, 후추, 버터,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재료들을 나열했어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브랜디죠. 김민준 셰프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어요. 정확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재료는 맞지만 만드는 방법이 문제예요. 이 소스는 불 조절이 핵심이죠. 제가 말을 끊었어요. 처음 30분은 센 불, 그 다음 1시간은 중불, 마지막 30분은 약불로 졸여야 해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번엔 정말로 김민준 셰프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VIP 손님들이 30분 후에 오시는데. 그때 저는 웃었어요. 50년 요리 인생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죠. 그럼 내기 하실래요? 뭐라고요? 제가 30분 안에 그 소스보다 더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다시는 이 근처에도 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성공하면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민준 셰프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소스 없이는 오늘 영업을 할 수 없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알겠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진짜 요리사의 마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하지만 막상 재료들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모든 게 너무 고급이고 생소했거든요. 제가 30년간 써온 재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순간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머니 정신이 나간 거 아냐?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무슨. 봐라, 벌써 당황하고 있잖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엄마, 옛날 음식은 이제 안 팔려요. 그리고 홀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 나가세요라는 그 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낡은 옷을 입고 주름진 얼굴로 어색하게 서 있는 75세 할머니.
정말 초라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이도 이만큼 먹고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도전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마늘이 볶이는 냄새, 양파가 달달해지는 냄새. 누군가 기본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30년 전이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실패를 반복하던 그때 말이에요. 손님들은 없고 빚은 쌓여가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재료들이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죠. 화려한 기술은 없었지만 정성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 나한테는 50년의 경험이 있어. 재료는 다를지 몰라도 요리의 본질은 똑같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시작했죠. 먼저 재료들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맛을 낼 수 있는지. 김민준 셰프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재료랑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리의 첫 번째 비결은 재료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화려한 기술 대신 50년 경험에서 나온 직감을 믿었죠.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30분 동안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25분이 지났고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어요. 마지막 순간 저는 제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 재료를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저만 아는 그 특별한 것을요. 시간 끝. 김민준 셰프가 외쳤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완성된 소스를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제가 느끼기엔 완벽했어요. 자, 이제 맛을 보시죠. 김민준 셰프가 스푼을 들었어요.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셰프가 소스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스푼을 내려놓더니 저를 정말 자세히 바라봤어요. 할머니, 혹시. 그 순간 저도 알았어요. 이 청년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민준아.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네요. 주변 직원들은 뭔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들이 존경하는 미슐랭 셰프가 갑자기 한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제자였거든요. 민준아, 많이 컸구나. 그제서야 이야기가 풀렸어요. 김민준, 그는 20년 전 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때는 가난한 집 아이였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늘 배가 고팠던 할머니가 매일 밥을 챙겨주셨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요리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 아이에게 말했었어요. 민준아,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 재료란다. 바로 그 비밀 재료를 제가 오늘 소스에 넣었던 거예요. 사랑이었어요. 20년 전 그 아이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간절한 마음.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알아보지 못해서. 민준이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 아가야. 할머니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셰프가 될 줄. 그날 밤 민준이는 레스토랑 문을 닫고 저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20년 만에 스승과의 만찬이었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리를 함께 했어요. 할머니, 제가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한식과 제 프렌치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오늘 보여주신 건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어요. 50년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미슐랭 스타보다도 값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구식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3개월 후 르 꼼띠에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어요.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퓨전 코스였죠. 제 전통 한식에 민준이의 프렌치 기법이 더해진 특별한 요리였어요. 그 메뉴는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3개월 웨이팅은 기본이었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손수 차려주신 밥상 같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으로 꼼띠에 가서 민준이와 함께 요리해요. 젊은 요리사들에게 제 경험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50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레스토랑 문 앞에서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민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50년, 60년, 70년 동안 쌓아온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오늘도 주방에 서 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